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목사동 저층 주거지가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양천구가 주민 첫 설명회를 열었는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김호 기자가 설명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후된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양천구 목사동. 목동 지역 대표적인 저층 주거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빌라와 신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그동안 개발의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목사랑 전통시장 인근 52,000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27층, 1,437세대가 들어섭니다. 또 주민센터 등 기반 시설이 건립되고 도로 폭이 확장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보다 6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 지역에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차장이나 도로나 부족한 기반 시설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삶의 여건, 그러니까 주택의 형태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이지만 개발 소식을 최근에 들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도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온 사람도 없고 찬성 하나 반대 하나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분담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 사업 진행 이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이제 동의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확정 분담금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 정도는 한번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민 설명회를 마친 양천구는 오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다음 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11월 관련 건을 심의한 뒤 12월경 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부터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어렵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 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내 집, 내 동네,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열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산하고 또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개발 모델이라는 기대감 속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300억 규모의 여의도 선착장 사업 특혜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선착장을 조성하고 선착장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규모는 300억 원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이행 보증도 없이 준공기한을 10개월이나 연장해 줬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사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동안 진척이 없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인하고 준공기한이 불과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야 공사 지연 사유를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역 도서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은평 도서문화축제가 다음 달 응암역 너른마당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연과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는데요. 도서관 체험 부스에서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도서 전시, 자가발전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신도시에서도 4천 가구에서 6천 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파트 단지들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고 통합 재건축을 성사시키는 일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중동 신도시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 23일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됐는데 부천 중동 신도시에서는 어느 단지들이 신청에 나섰습니까? 중동 신도시에서는 특별정비구역 16개 블록 중 10개 블록에서 선도지구 공모 신청 주민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이 중 3, 4개 블록 통합 아파트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 90%를 넘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공모 단지 신청은 27일 신청 마감일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주민 동의율 선정평가 배점이 100점 중에 70점인데요. 아직 주민 동의서를 확보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천시는 선도지구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이 90% 이상이면 100점 중 7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 대수가 0.4대 미만일 때 7점, 통합구역 내 5개 주차 비율이 100%인 경우 3점을 별도 부여합니다. 또 통합정비 규모 항목에서는 참여 단지가 4개 이상인 경우 10점이고요. 또 거기 세대수가 3,000세대를 통합해서 넘으면 10점을 맞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의 배점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주차장 여건들이 비슷한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동의율과 통합단지 규모가 앞서면 재건축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시는 이런 형태로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이내 규모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재건축 추정 분담금이 수억 원이라는 뉴스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중동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종전 216%에서 3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만 8천 가구였던 신도시 인구 규모가 8만 2천 가구까지 늘어나는 셈인데요.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공공기여량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당이나 평촌 신도시보다 주변 부동산 가격이 낮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여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추정 분담금을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요. 이 부동산 시장에선 현재 가구당 4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이 추정 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집값보다 재건축 분담금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통합 재건축 성사 여부도 관건이죠. 단지들 간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갈라서는 단지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통합 단지들 간 이 평형 크기하고 대지 지분이 달라서 이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요. 단지들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개별 재건축에 나서겠다며 이 통합 재건축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도지구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고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건축 분담금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일기 신도시별 공공기여율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일기 신도시들은 노계획도시 정비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경우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는 노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과 공공기여 요율 등이 담겨 있는데 이 주민들은 이 조례안의 공공기여 요율을 보고 구역별 재건축 분담금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날린 오물풍선이 인천 도심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23일 오전 8시 14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풍선 잔해가 떨어진 도로 주변의 접근을 통제했으며 군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2분쯤 중구 운남동 아파트에서도 오물풍선 관련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는데요. 또 전날 오후 동구 송림동 병원과 아파트 등지 6곳에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2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오전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오물풍선 1개가 발견돼
6시 43분쯤 해상에 낙하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활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후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에어사이드에서 오물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7시 8분쯤 재개했습니다. 오물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22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유정북 인천시장이 선양시와 우호 협력과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가장 큰 산업도시인 선양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방문은 인천 선양 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와 2024 선양시 한국 주간 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해 선양시의 초청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유 시장은 우선 선양시를 방문해 하오펑 랴오닝성 서기와 왕신웨이 선양시 서기를 각각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교류와 기업체들의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천 기업의 중국 동북성 진출을 지원합니다. 또 인천 선양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와 2024 선양시 한국 주간 행사에 차례로 참석해 인천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선양 국제우호도시 경제무역대회와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도 참석해 인천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한중 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인들이 함께 랴오닝성과 선양시의 기업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금전 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지하는 허위 거래 신고 등 1,664건이 조사 대상인데요. 경기도는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등의 자금 출처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관련 소명 자료를 받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이 오는 26일까지 소비자 할인 이벤트 추석을 추억해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연천과 포천, 의정부와 부천 등 14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는데요. 배달 특급을 통해 15,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3,000원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별로 최소 주문 금액과 할인액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해 말라리아 전파를 막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어난 234명인데요. 특히 올해는 기존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감염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산림과 하천 등 해충 발생지 10곳을 대상으로 주 1회씩 드론 활용 방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드론을 통해 방제 작업을 진행할 경우 1시간 기준 인력 투입 대비 10배인 10,000평까지 소독 작업이 가능해 병해충 박멸에 효과적입니다. 앞서 시는 드론을 활용해 대기 환경 모니터링과 갯벌 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잘피군락 분포도 조사와 생활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11월 1일까지 지역 어린이집 40곳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아동학대 예방, 급식과 간식 운영과 건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인데요. 특히 보육료와 인천형, 공공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급식과 교재 교구비 지원 등 시와 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 추진 상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